지금이 끝물일까? 드디어 고점일까? 에코프로 BM이면 몰라도 에코프로는 지주사인데 껍데기 회사가 여기서 더 오른다고? 2차전 지주를 향한 경고음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에 이어서 포스코홀딩스, LS, 금양의 자이글까지 주가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고음이 안 들린다는 얘기겠죠. 사실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경고음 같은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스튜디오 퍼즐이 알아봤습니다. 150만원짜리 황제주에 등극한 에코프로에 이어서 포스코 퓨처엠은 물론 포스코 홀딩스에 다른 지주사 LS와 2차전지랑 거리가 먼 LS 네트워크스까지 2차전지를 스친 기업들의 주가 차트를 보면서 시장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도 K개미들은 돈이 많다. 코인으로 한 번, 부동산으로 두 번 타이밍 놓친 개미들, 여전히 단기 고수익에 목이 말라 있는 돈 없는 돈 신용까지 끌어가며 2차전지주에 마구 쏟아붓는 모양새입니다. 이성적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리스크가 상당하죠. 그런데 안 들어가더니 남들 돈 번 얘기만 듣고 있어야 하거든요. 어차피 이론적으로 설명 가능한 영역을 이미 벗어나 버렸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건 누가 뭐래도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개미들이고 무리에 뛰어들어 버리는 게 차라리 속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등 최근 급등한 종목의 공통된 키워드 역시 불개미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거래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7월 17일 이후 외국인과 기관은 하루 최대 200만 주 이상씩을 쏟아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 이상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냈죠. 이 기간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7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이 정도인데 포스코 퓨처엠은 어떨까요? 지금 2차전지 기업 주가가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포스코 퓨처엠의 현대차 시총 역전입니다. 두 회사 시총은 똑같이 40조 원 안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지금 분기에 3조씩 벌고 있거든요. 올해만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넘길 전망인데 포스코 퓨처엠 상반기 이익이 700억 정도. 글로벌 전기차 3등 기업이 부품에 들어가는 소재 기업 가치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한 걸까요? 쉽게 말하면 2차전지가 엄청난 프리미엄을 구가하고 있다는 얘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PER, 주가 순이익 비율 많이 들어보시죠? 주가를 그냥 순이익으로 나눠서 주가가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초적인 지표인데 보통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은 PER 배수가 100배, 200배까지 뛰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올해 이익을 기준으로 PER 100배라고 해도 내년, 내후년 이익을 기준으로는 PER이 50배, 30배 이하로 바짝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2차전지 기업 대부분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매 실적이 2배씩 껑충 뛰어오를 예정이다 보니 국내 2차전지 기업에 대해서 미래 이익을 당겨 반영해서 PER 배수가 치솟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몇 년치 이익을 당겨 반영하는 게 적당할까라는 거겠죠. 지금 포스코 퓨처엠 PER이 335배 수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포스코 퓨처엠 주식 하나가 주가에 해당하는 돈을 버는데 335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올해 연간 실적을 반영하면 172배로 PER 멀티플은 쪼그라듭니다. 2025년 연간 실적 전망치로 계산하면 55배로 쪼그라들죠. 그런데 여긴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그대로일 때 포스코 퓨처엠이 해당 실적 전망을 실제로 달성한다는 가정하에 미친 듯한 고평가를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보통 시장에서 1년 뒤도 예상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현재 주가가 미래 실적을 당겨 반영하는 게 맞느냐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증권가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도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흐름에 올라타느냐 바뀐 증시 분위기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로 성패가 갈리는 현상마저 보입니다. 정직하게 설명해봐야 속이에 경일 끼이고 잘못하면 금감원에 불려 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말 다 했죠. 실제로 금감원이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 작성자를 불러들인 사안을 두고 시장에선 여전히 충격적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에코프로 주가가 연초 대비 5배 이상 올라 과열 이야기가 한창일 때였는데 증권가에서 이례적으로 셀 리포트가 나오면서 과열된 분위기가 진정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난 군중의 희생양처럼 돼버렸고 이후에 에코프로에 대한 분석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증권사 입장에서 굳이 경고음을 내면서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마저 나옵니다.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거래량이 늘면 증권사는 수수료이익이 늘어나긴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전문가들에게 질문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어봤자 깨지기 일쑤고 과열된 분위기에 몸을 맡기면 하루에 2.7 오마카세 정도는 뚝딱 벌어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 흐름에 올라탄 사람들이 명성을 드높이고 두둑한 보상을 챙겨가는 사례도 점점 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에코프로 아무 따 들어가라는 얘기냐고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걱정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 찍고 난 뒤 에코프로 주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110만원, 150만원, 120만원, 94만원, 110만원, 120만원, 다시 130만원. 에코프로가 지주사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돈을 벌어오는 건 에코프로가 아니라 에코프로 BM과 같은 계열사란 얘기거든요. 오죽하면 시장 전문가들이나 배터리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에코프로 주가에는 에코프로 BM인 줄 착각하고 들어온 매수세가 절반 이상 반영돼 있을 것이라는 우스개까지 오가고 있습니다.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거꾸로 적용되는 신기원이란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살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증시 격언이 떠오르지만 뭐 어차피 투자는 결국 개인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상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